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팀의 규모죠. 결국 자, 의견이 다양하지만 결국 처음에는 한 3명, 4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조직이 커가면 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팀의 규모를 잘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저의 경험을 보면 젊은 학생들이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위계와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가 발전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모두 사장이었는데 모두 사장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해당 산업의 평균적인 특성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팀의 규모를 이제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팀 규모가 클 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결국 이때는 매니지먼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적격성과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적격성이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즉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케팅 전문가면 마케팅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디자이너나 또는 기술 관련 웹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뽑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적합성이란 뭐냐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늘 트러블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비즈니스의 방해윤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성품과 융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공유된 소셜 미션과 비전을 대해서 철저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것으로는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지속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고 어떤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학습 하는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다면 소셜벤처 어떤 팀들은 늘 학습하는 태도와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분야의 사람을 뽑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친한 사람 뽑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누구 추천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거죠. 결국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우리 사업에 대한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무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죠. 아이디어, 그다음 기획, 그다음에 설계, 또 제조, 유통, 또는 AS, 배송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전략 관리 또는 고객 관리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다 나눠 놓고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업무를 이렇게 종이를 꺼내 놓고 하나씩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기획, 설계, 디자인, 제조, 유통, 또 AS, 또 기능적인 업무에서는 인사 관리 또는 고객 관리 이런 부서를 쭉 나누고요. 요 부서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적절하게 뽑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창업자들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웹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그럼 웹 디자이너 중에 웹 디자이너를 뽑고 그리고 나서 웹 디자이너에게 마케팅을 부탁하거나 또 인사 관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는 웹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를 뽑을 때 웹 디자이너가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마케터를 뽑을 때 이 마케터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맹을 뽑은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도화지에 우리 회사의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밸류 체인 과정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맞는 중요 업무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웰리스 인텔리전트라는 회사에서 보면은 뭐 연구 개발 단계와 제조 유통 단계에 따라서 필요 인력들을 쭉 뽑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직접 인터뷰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들이 인터뷰에서 뽑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적절한 인원들을 뽑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여러 명이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멀티플레이어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 소셜 벤처를 다녀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장님들이 직원에 대해서 또 우리 팀원들에 대해서 일을 시킬지 몰라요.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고 물론 비연속적인 일을 하지만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채용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직무 기술서입니다. 아까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가야 되고 어떤 거래처를 해야 되고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창업자가 잘 모른다면 채용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분이 퇴사를 하고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업무의 어떤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직원이 퇴사하고 나면 어떤 공백기가 생기는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회사가 문 닫기까지 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무기술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업을 다니다가 뭐 퇴사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학생이나 또는 젊은 분들이 이제 창업하셔서 대기업이나 어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는 들어와서 어떻게 훈련시킬까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소 채용 과정이 오래 걸리고 늦더라도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공고를 내면 우리는 굉장히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들은 주변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지인, 부모,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어떤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과감하게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비전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 대회에 가서 적극적인 리크루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이제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는 우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관점을 넘어서 요즘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많이 하니까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까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을 네트워킹에서 모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장소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CEO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면접을 이제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인 면접 또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면접 없이 수시로 면담과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 뽑을 때 결국
뭐 질문지를 갖고 다닌다거나 또는 본인이 5년 후에 어떻게 발전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 중심의 질문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같이 우리가 소셜벤처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인재상이 필요하고 어떻게 뽑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 소셜벤처 창업가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기투합했지만 점차 지나면서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안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잘 모른다, 또 잘 이끌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들이 반목해서 직원이 떠날 때 결국 CEO, 창업자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서 오래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한 5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협력적 리더십과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지분과 어떤 보상 체계이고요.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갈등 관계입니다. 결국 자, 기본적으로 소셜벤처의 운영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을 만든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주변에 퍼뜨린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운영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인 어떤 통제와 그리고 잉여 수익에 의한 공정성 이런 것들이 어떤 운영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협력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소셜벤처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수평적 조직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유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번트적 리더십이 이제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막 떠받들어주는, 요즘에는 프렌들리하게 모두 동일하게 가는 어떤 이런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과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 행위, 과정들을 통칭하는 것이고요.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이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이 중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이 많지 않죠. 하물며 리더가 직원들을 어떤 행동으로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강압적 방법이나 요새 많이 나오는 갑질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동 경제학이나 또 조절 심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직원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리더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리더라 함은 팀과 조직이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관리자와 리더가 이제 갈리는데, 관리자는 철저하게 어떤 체크하고 오류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리더는 사람의 어떤 관점, 사람의 중점을 둬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한 번도 어디 가서 앞서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보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리더는 우선 위대한 인물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교육을 통해서 리더다운 행동을 스스로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태도가 나한테 익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카리스마적 리더라든가 어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그런 협력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